오늘은 블레이저의 컴포넌트 간의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건 이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 첫 번째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대해서 일단 알아보겠습니다.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는 베이스로부터 페어런트로, 페어런트에서 다시 차일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미지는 블레이저 스쿨이라는, 여기 밑에 참조 달아놨죠. 블레이저 스쿨이라는 사이트로부터 제가 긁어왔어요. 직접 그린 거 아니고요. 그랜드 페어런트라는 컴포넌트가 있고, 페어런트 컴포넌트가 있고, 또 차일드 컴포넌트가 있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아빠, 아이, 자식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할아버지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전달을 받고 그걸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버지가 다시 아이에게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직접 자식에게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여기서는 그랜드 페어런트 컴포넌트에서 페어런트로도 보내고 차일드로도 보낼 수 있다라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페어런트로 갔다가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가는 꼭 그런 식의 형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같은 레벨의 다른 할머니한테 전달할 수는 없다라는 그림입니다. 이거 보시고요. 밑에 파라메타 같은 경우, 파라메타도 데이터를 전달하는, 공유하는 방법인데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직접 데이터를 전달하는 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위쪽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자식이 얼마나 있든지 자손의 레벨에 상관없이 계속 전달할 수가 있는데요. 이 파라메타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까지만 전달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쪽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경우가 있어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하나의 공유하는 데이터 영역을 만들어 놓고 그걸 각각의 각각의 컴포넌트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페이지스라는 폴더를 열어보시고 그 밑에다가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dd 레이저 컴포넌트 한 다음에 이름을 grand grand parent.laser라고 할게요. 하나 만들고 그리고 또 하나 add해서 클래스가 아니고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추가하겠습니다. 이번에는 parent 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child를 하나 넣을게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해서 child.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여기에서는 구분하기 위해서 그냥 폴더 하나만 추가해서요. 인터랙션이라고 할게요. 자, 인터랙션이라고 하고 페어런트, 카운트, 그랜드 페어런트 이렇게 인터랙션으로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페어런트를 먼저 코딩을 해볼게요. 차일드부터 한번 해볼까요? 카운터가 넘어갔네요. 카운터는 빼고 카운터는 밖으로 빼고 차일드를 넣겠습니다. 그래서 그랜드 페어런트부터 한번 볼게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페어런트를 호출할 거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호출할 거예요. 이제 호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런 식이 되겠죠. 캐스케이딩 밸류라고 해서 밸류라고 하고 특정 데이터를 전달해 줄 겁니다. 이름을 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페어런트라는 거를 호출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에다가 public string data라고 해서요. 특정 값을 여기다 넣어 놓을게요. 값은 페어런트로부터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로 그냥 from grand 페어런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페어런트로 가볼게요. 자, 페어런트는 그러면 어떻게 코딩이 되어 있냐 하면 페어런트 쪽에서는 상위에서 받은 방금 그
데이터가 전달이 됐잖아요. 그거를 받아낼 거예요.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게 되냐? 캐스케이딩? 아까 캐스케이딩 밸류라고 해서 전달을 했죠. 이번에는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아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한 인터랙션이라고 했죠. 네,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그래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에 애트리뷰트를 정의하고요. 이건 마찬가지로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 저는 received 데이터라고 할게요. 프로퍼티를 하나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received 데이터 그리고 div 태그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간단하게 뭐 received value at grandparent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티가 나게 스팬에 클래스 주시고요. 텍스트 danger라는 클래스를 줄게요. 이게 아마 부트스트랩에 있는 클래스인 것 같아요. 저도 CSS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 received 데이터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텍스트 danger를 하면 received 데이터 저 영역이 빨갛게 표시가 될 거예요. 빨갛고 굵게 아마 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기에서 child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놓겠습니다. 그러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해서 페어런트의 received 데이터가 표시가 될 거고 child 영역에 또 뭔가를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child 영역은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냐 하면 child도 마찬가지로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데이터를 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public string received 데이터 getset으로 똑같이 받아오고요. 초기화 시켜주고 마찬가지로 얘는 그냥 h1으로 해서 제가 received 데이터 하겠어요. 여기에 스타일을 하나 줘볼게요. 스타일을 줘서 컬러를 블루로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보여주고요.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어떻게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필드가 났네요. 네, 여기 세미콜론. 가끔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F7번 누르시고 F7번 아니고 컴파일 컨트롤 알트 B? 아마 아니다. 컨트롤 시프트 B. 네, 컨트롤 시프트 B를 누르시면 다른 분들은 컴파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F5번을 눌러서 디버깅 상태로 갑니다. 저는 왜 자꾸 F7번 얘기를 하냐면 저는 C++ 인터페이스에 맞춰놨어요. 원래 C++ 개발자여가지고 그게 편해서 뭐 무슨 C++이 훨씬 뛰어난 언어다 라고 해서 그런 거 아니고요. 그게 편해서 그렇게 만든 거니까 다른 분들은 C#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왼쪽 내비 메뉴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일단 요 그랜드 페어런트를 갖고 오고 싶어요. 근데 그랜드 페어런트 갖고 오려다 보니까 지금 보니까 없죠. 뭐가 없어요? 페이지로 호출을 해야 되는데 호출할 방법이 없어요.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그랜드 페어런트 위쪽에다가 페이지라고 하시고요. 이거의 이름을 인터랙션 캐스케이드 파라미터라고 해볼게요. 캐스케이드 자, 그리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실행을 한번 해보고요. 뒤쪽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나오죠.
우리가 원했던 값들이 나오고 있어요. 페어런트에서 보면 이 from grand parent라는 게 둘 다 공유가 됐죠. grand parent로부터 페어런트에도 갔고 차일드에도 갔어요. 그러면 한번 알아보고 싶은 게 페어런트에서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쓰지 않고 요 아래쪽 차일드에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바로 전달이 되는지 알고 싶어요. 페어런트에는 뭐 굳이 난 안 받아도 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라는 거를 빼버립니다. 네, 스톱 하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보시면 이 뒤쪽 사라졌죠? 네,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바로 차일드로 전달이 가능합니다. 중간에 데이터를 보내지 않고 다이렉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뷰나 리액트 같은 다른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에 보시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라는 걸 하게 되는데 블레이저도 물론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이 버추얼 돔트리에서 상위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파라미터 프로퍼티 같은 게 변화가 생기면 하위로 전달할 때 맨 마지막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계속 페어런트에서 차일드에서 그 또 차일드 이렇게 전달하도록 프로퍼티를 전달하는 그런 아키텍처가 구성이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provide inject라는 뭐 이런 형태의 어떤 뷰 같은 경우는 provide inject를 통해서 중간에 트리들을 렌더링 다시 하도록 하지 않고 실제 그 인젝트 되는 마지막 차일드에만 렌더링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물론 리액트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의 어떤 패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어떤 디자인 패턴을 사용하도록 하는데 물론 블레이저도 어떤 스테이트 매니지먼트가 자신만의 스테이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게 있지만 이렇게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나 캐스케이딩 밸류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게 프레임워크 단에서 직접 지원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게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뷰도 개발을 해봤지만 이런 블레이저에서 하는 이 캐스케이딩 밸류는 상당히 편한 방식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로 전달이 가능하다는 걸 오늘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매개 변수를 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하나의 캐스케이딩 밸류만 전달을 했잖아요. 근데 내가 페어런트 쪽에다가 데이터를 두 개를 보내주고 싶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전달하고 싶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구분을 해서 보내느냐? 저는 얘 구분하기 위해서 잠깐 데이터 1, 2라고 할게요. 그리고 앞쪽에다가 데이터 1, 앞에는 데이터 2. 그리고 이 캐스케이딩 밸류에서 상단을 데이터 1으로 바꾸고 복사해서 하나를 더 감싸줄 거예요. 이렇게 감싸줘서 얘는 데이터 2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다가 name을 지정해주면 됩니다. name 해서 얘는 캐스케이드 파람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데이터 1, 2를 전달 가능해요. 어디에다가 전달 가능하냐면 이 페어런트로 전달이 가능해요. 페어런트는 이걸 어떻게 받아내느냐? 구분을 해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죠. 페어런트는 자,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1 해서 리시브드 데이터를 바꿔볼게요. 이거를 데이터 1이라고 하고 얘는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이 똑같이 그냥 복사해서
데이터 1이라고 하고 데이터 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네임을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만들었던 캐스케이드 파람 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스톱하시고 에러가 나서 이걸 수정을 하겠죠. 데이터 1이고 얘는 데이터 2입니다. 컴파일 한번 해보시고 에러가 없으니까 실행을 해보신 다음에 자, 다시 인터랙션 캐스케이드 파라미터 라고 하시면 데이터 1으로부터 데이터 1 그랜드 페어런트 받았고 데이터 2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받았어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보시면 데이터 1이라는 것, 데이터 2라는 걸 전달을 했고요. 페어런트는 데이터 1이라는 걸 받았고 데이터 2는 파라미터로 받았어요. 파라미터 네임으로 받았어요. 그랜드 페어런트에서 여기 둘 다 이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임에다가 뭐 캐스케이드 파람 1이라고 하면 페어런트에서 캐스케이드 파람 1이라고 받으면 돼요. 안 하면 첫 번째 거는 디폴트로 그냥 받아진다는 거예요. 안 한 아이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름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이 가능해요. 그래서 캐스케이딩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페어런트, 차일드에 또 차일드, 그 차일드에 또 차일드까지 어떤 아주 깊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복잡한 컴포넌트에다가 데이터를 전달하려고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제 상위 구성 요소에서 하위 구성 요소로 바로 다이렉트로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컴포넌트에서 데이터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캐스케이딩 파라미터를 통해서 그랜드 페어런트로부터 차일드까지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그걸 하려면 캐스케이딩 밸류를 가지고 특정 지어서 데이터를 전달해야 했었는데 이제는 파라미터라는 걸 가지고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이 차이점은 알려드렸지만 캐스케이딩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벨에 한계가 없이 계속 페어런트로부터 차일드, 그의 차일드, 또 그의 차일드까지 가능하다고 알려드렸고요.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전달이에요. 한 단계만요. 그래서 그 관련된 코드를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페이지스에서 인터랙션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저는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인터랙션 밑에다가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해서 페어런트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인터랙션에서 add 레이저 컴포넌트로 차일드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 겁니다. 페어런트에서 일단 상단에 페이지에서요 이 라우팅 정보를 입력을 해 놓을게요. 인터랙션 이번에는 파라미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드에 first data와 second data라는 거를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들은 초기 값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복사를 할게요. 복사를 해서 붙여놓고 얘는 second data 그리고 여기도 second data라고 할게요. 이게 페어런트예요. 근데 페어런트 위쪽에다가 이제 차일드 컴포넌트를 가져올 거니까 차일드라고 하고 차일드의 어떤 파라미터를 호출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이렇게 하나 값을 넣고요. 아래도 넣고 얘는 p라고 할게요.
키 태그를 가지고 구분을 좀 하겠습니다. 사라졌네요. 그리고 차일드 컴포넌트로 이동을 해서요. 네, 코드 아래에서 페어런트로부터 갖고 온 데이터를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파라미터 제가 선언을 해줄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를 얘가 받을 수 있다. 그래서 input 파라미터 하도록 하고 얘는 디폴트 밸류를 이렇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editor required라고 해서 항상 넣어줘야 된다 라는 의미예요. 없으면 에러가 나겠죠? 파라미터라고 하고 required input 파라미터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게요. 그리고 초기 값은 빈 값으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상단에서 얘를 표시하도록 h1 태그로 두 데이터를 찍어 보겠습니다. input 파라미터로 찍고 얘는 required input 파라미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페어런트로 이동한 다음에 required 파라미터만 전달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얘한테 second 데이터를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input 파라미터를 호출하도록 하고 얘는 first 데이터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input 파라미터하고 얘는 하나 더 보내야 되죠. 오류날 거예요. required 파라미터 require editor required라고 되어 있었죠. 얘는 그래서 second 데이터를 전달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전달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알 수가 있겠죠. 실행하기 전에 자, 메인 레이아웃 말고 이 쉐어드 밑에 내비게이션 메뉴가 있죠. 내비게이션 메뉴를 가서 복사를 해서요. 사이드 링크예요. 인터랙션 파라미터스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파라미터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치에 보시면 내비링크 매치.all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프리픽스 링크를 하고 나면 액티브 되었다는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행을 한번 해서 그걸 보여드릴게요. 실행을 해서 이 홈 보시면 지금 표시가 적게 되어 있죠. 내가 지금 홈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회색 음영이 되었다가 마우스 오버되면 뭐 없어지기도 하고 선택하면 액티브 되면 조금 더 환하게 저 영역이 홈이라는 영역이 표시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카운트하면 카운트가 영역이 되고 파라미터스 하면 파라미터가 영역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영역을 이 매치라는 내비링크 매치 올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매치가 돼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이게 없으면 프리픽스 얘 자체에 어떤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에 의해서 만약에 카운터라고 해놓고 내가 카운터 밑에 패치 데이터라고 했으면 내가 카운터 패치 데이터를 골라도 카운터까지 표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카운터 아래 패치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패치 데이터로 가서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카운터 밑에 패치 데이터 컴파일해서 이렇게 실행해 보시면 카운터를 할 때는 카운터만 나오잖아요. 그런데 패치 데이터를 하면 카운터도 같이 표시가 돼버려요. 네, 저게 왜 그러냐면 카운터 밑에 만약에 제가 패치 데이터라는 메뉴를 집어넣었다라고 했을 때는 저 카운터도 같이 표시되게 하겠다라는 의도예요. 네, 그렇게
메뉴로 어떤 걸 같이 선택되었다라는 걸 표시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부 메뉴에서 이 내부 링크 매치 올이라는 걸 지정을 안 하면 기본적으로 이 앞단 프리픽스를 확인을 해서 프리픽스가 같으면 이건 같은 거네 라고 해서 얘를 선택했을 때 얘도 같이 표시를 하도록 상위 있게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발하시다가 이거 무슨 일이야 라고 생각되시면 이렇게 다 넣어버리시면 돼요. 나는 이거 안 할 건데 라고 생각하시면, 그리고 나서 다시 오셔가지고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 하면 각각이 되죠. 네. 만약 이걸 다시 빼볼게요. 패치 데이터를 빼면 패치 데이터 얘도 빼야겠죠. 두 개를 빼면 패치 데이터를 눌렀을 때 카운터까지 같이 표시가 돼야 되는데 왜 표시가 안 되나? 재컴파일 해보겠습니다. 이럴 때가 있죠. 자, 한 리로드로는 처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컴파일 하면 이렇게 패치 데이터 카운터가 바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이 링크가 되어버리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한 리로드 하도록 하고, 가시면 이제 원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도 뭐 제가 중간중간 얘기를 해드리면 캐치를 하셔가지고 개발하실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보시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 어떤 걸 전달하고 있냐 하면 input 파라미터와 required input 파라미터를 전달하고 있어요.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항상 넣어줘야 되는 값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넣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위쪽 차일드, 아래쪽 차일드에 둘 다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위쪽 차일드에는 input 파라미터라는 값을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input 파라미터 차일드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 하면 디폴트 밸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실행된 내역을 보시면, 자, 파라미터스라는 걸 가서, 자, 첫 번째 차일드는 디폴트 밸류하고 세컨드 데이터가 나왔고요. 두 번째 차일드는 퍼스트 데이터하고 세컨드 데이터가 나왔잖아요. 페어런트로부터 전달된 내역을 보면 첫 번째 차일드는 이 세컨드 데이터만 전달이 되었고요. 두 번째 차일드는 퍼스트, 세컨드 이 둘 다 파라미터를 전달했기 때문에 이러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파라미터는 또 다른 점이 뭐냐면 URL을 위해서 통해 가지고 파라미터를 직접 전달할 수도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직접 호출을 했지만 내가 차일드에다가 차일드를 직접 호출하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냥 컴포넌트로 쓰지 않고, 그럴 경우에 페이지라는 거를 써서 라우팅 주소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인터랙션 parameters child 하고 input parameter라고 하고요. 자, 뒤쪽에 물음표는 꼭 넣어 주셔야 되고요. required input parameter 라고 해서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라우팅 주소가 바뀌었을 때는 한 리로드를 해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컴파일 하시고 실행을 하셔야 돼요. 실행하시기 전에 인풋 파라미터에 보시면 지금 제가 2를 빼먹어 가지고 2를 넣고요. 다시 실행해 볼게요. 자, 실행하시면 이 상태에서 차일드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넣으면 그냥 이렇게 나오겠죠? 내가 1, 2, 3, 4 1, 2, 3, 4라고 하고
뒤쪽을 5, 6, 7, 8을 넣어주면 이렇게 1, 2, 3, 4, 5, 6, 7, 8이 직접 나옵니다. 얘가 1, 2, 3, 4만 넣고 5, 6, 7, 8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1, 2, 3, 4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통해서는 URL을 통해서도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고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로도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이제 페어런트로부터 파라미터의 변경을 감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페어런트로부터 파라미터의 변경을 감지해 볼 거예요. 변경을 감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차일드에서 on 파라미터 셋을 통해서 그 변경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일드에 보시면 지금 제가 on 파라미터 셋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죠. 오버라이드 했어요. 그래서 JS 런타임이라는 거는 자바스크립트 런타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인터페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S 런타임에서 invoke void async라는 함수를 통해서 제가 alert를 띄우도록 했어요. 알러트 창이 자바스크립트 알러트 창이 뜹니다. 페어런트 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페어런트는 뭐 세컨드 데이터 그리고 퍼스트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 그대로 있고요. on change 파라미터를 통해서 changed 파라미터를 직접 호출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뭐냐면 on click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요. 버튼에 클릭 이벤트가 발생하면 퍼스트 데이터를 변경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변경되었을 때 차일드에서 on 파라미터 셋이 얘를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변경 상황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넣은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 페어런트는 기존의 데이터에서 요 onChange 파라미터 요것만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interaction 파라미터스에서 그리고 차일드는 기존 코드에서 이쪽 JS 런타임이 추가가 됐고요. 인젝트에서 on 파라미터 셋을 오버라이드 해가지고 JS 런타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알러트를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 이 상태에서 제가 파라미터를 누르면 파라미터의 변경이 일어나겠죠. 왜냐면 페어런트에서 차일드를 호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파라미터 changed라고 이 on 파라미터 셋이 실행이 됩니다. 두 번 되겠죠. first하고 second를 호출했으니까요. 그래서 그 차일드 첫 번째 차일드와 두 번째 차일드가 이렇게 디폴트 밸류, 두 번째는 뭐 퍼스트 데이터, 세컨드 데이터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체인지드 파라미터를 제가 누르게 되면 이 퍼스트 데이터 영역, 두 번째 차일드의 이 퍼스트 데이터 영역이 변경이 될 거예요. 자, 체인지드 퍼스트 데이터 그래가지고 이 퍼스트 데이터가 변경이 될 거고 이 변경된 이 차일드에 대한 내역이 방금 on 파라미터 셋으로 의해서 알러트로 표시가 되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의 변경이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자식 컴포넌트에서의 데이터 변경이 페어런트에게 전달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전달이 돼야 하는지를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코드를 조금 수정을 할 거예요. 차일드 레이저에서 페어런트 레이저로 이동을 일단 하고요. 페어런트 레이저에서 이 녀석들을 조금 수정하겠습니다. 차일드는 하나만 두고요. 자, 버튼은 크게 버튼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빼고요. 자, 이 밑에 div 태그를 하나 넣고 스팬 태그를 하나 만든 다음에 클래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트 데인저, 이 텍스트 데인저라는 거는 빨갛고 굵게 표시되는 클래스 스타일이에요. CSS 스타일. 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퍼스트 데이터를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차일드가 인풋 파라미터하고 뭐 리카워드 인풋 파라미터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child value changed라는 거는 callback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처리할 이게 일어났을 때 어떤 작업을 할 거야 라는 걸 실행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on change 파라미터로 호출하셔도 되고요.
on child value changed라고 저는 이름을 짓겠어요. on child value. 그래서 얘는 지워버릴 거고요. 이름 바꾸죠. on change on child value changed 라고 해서 child의 데이터가 변경이 되면 뭔가 값을 처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트링으로 받을 거고요. 저 데이터를 first 데이터에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변경이 되면 state has changed를 호출해서 UI를 다시 렌더링 하도록 할 겁니다. 자, 그리고 child로 이동할게요. child에서 자, 이거 input 파라미터는 똑같고 이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지울 거고요. 버튼을 하나 추가할 거예요. view tton 버튼 on 클릭해서 어떤 걸 추가할 거냐면 update value라는 함수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얘는 changed parameter in child 라고 할 거고요. 자, 이 required input 파라미터는 지우고 그냥 파라미터만 놓고 얘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액션이라는 거를 호출하도록, 델리게이트죠. 액션 델리게이트를 호출하도록 할 겁니다. 자, 얘는 초기 값이 없어요. 자, 빈 함수 그 다음에 지우고 public void update value 만들어야겠죠? 얘는 input 파라미터를 변경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child value changed를 invoke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쪽에 child value changed에 넣어져 있는 어떤 callback 함수가 실행이 되겠죠? 자, input 파라미터를 전달해 줄 거예요. 스트링이 파라미터니까 input 파라미터를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럼 페어런트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네, child value changed에 통해서 콜백이 전달이 될 텐데 보시면 child value changed라는 콜백 함수를 통해서 이 값들 지금 변경이 되었다는 스트링 값을 전달을 해줄 거예요. 그럼 얘가 이 스트링 값을 스트링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first 데이터에 넣고 state has changed를 통해서 UI를 다시 리렌더 하게 될 겁니다. 이걸 보여드릴게요. 상단에 페어런트가 인식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페어런트에서 펄스 데이터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됐죠. 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제가 이 changed 파라미터인 child를 통해서 변경을 하면 변경이 돼요. changed 디폴트 밸류로 child가 변경이 됐고, child 변경된 거를 on child value change에서 받아서 그 페어런트도 변경하도록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 child의 변경 사항을 페어런트로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 간 데이터 공유 중에서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걸 이용해서 컴포넌트 A, B, C, D 이런 여러 가지 컴포너들이 하나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이에요. 기존의 캐스케이팅 파라미터나 그냥 일반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는 컴포넌트 하나에서 그 밑에 차일드들에게 전달해 주는 형태였는데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차일드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같은 레벨의 다른 컴포넌트에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퍼 서비스에 대해서 코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아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add 클래스 해서
transfer service.cs라고 파일 하나 만들고요. 이 클래스에다가 상위에 using system collection object model이라는 거를 하나 선언을 해주고요. 얘는 아래쪽에서 observable collection이라는 걸 사용할 건데 거기에서 쓰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임스페이스는 6.0이니까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해줄게요. 예. 가로가 너무 깊어지는 걸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private 스트링으로 데이터를 하나 만들고요. 초기 값으로 transfer service라고 이름을 지정하겠습니다. 값을 그냥 지정할게요. 그리고 public string 데이터 하고요. 예, 프로퍼티를 하나 선언할 건데 get은 private로 선언한 데이터를 return 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set은 데이터에다가 value를 넣을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데이터 컬백을 해줄 수 있는 이벤트 핸들러를 지정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 아래쪽에서 public 이벤트 핸들러 값은 그냥 스트링을 넘길 거예요. 스트링이라고 넘기고 데이터 changed고요. 얘도 초기 값을 선언을 해줄 건데 sender를 받고 sender와 value 값을 받아서 뭔가를 처리하는 초기 값을 만들 겁니다. 저 sender는 오브젝트고요. 저 value가 우리가 전달한 스트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observable collection을 생성을 할 거고요. 이 녀석은 모델 클래스라는 거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모델 클래스는 여기서 Alt Shift 10 누르시면 Alt Shift F 10번 누르시면 이렇게 Generate 클래스라고 있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인터널 아니고 public으로 생성하겠습니다. 이름은 public string name 아니고 저는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기 값은 empty요. 다시 observable collection으로 돌아가서 이름을 지정을 할 건데요. 얘는 instance라고 할게요. instances라고 하고 get, set 이것도 일반적인 property가 되고 초기 값은 new로 초기화 하겠습니다. new 가로라고 하면 이 뒤쪽 observable collection 모델 클래스가 자동으로 뒤쪽에 들어간 걸로 컴파일러가 인식합니다. 비주얼 스튜디오가 상당히 좋아져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C샵이 버전이 올라가면서 지원했던 것들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코딩에 기본 코딩을 해놓고요. 이제 페이지스로 이동해서 페이지스에서 인터랙션 밑에 제가 트랜스퍼라는 걸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트랜스퍼 1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트랜스퍼 1은 몇 가지 코딩이 있을 건데 코드가 좀 많은 관계로 제가 복사를 하겠습니다. 일단 div 클래스로 이렇게 몇 가지 태그들을 써서요. 안에다 넣을 거고 여기 보시면 뭐 이 클래스 카드 뭐 바디 이런 것들은 아마 부트스트랩 관련된 것들일 거예요. 네, 여기 가보시면 이 ww root 밑에 css 밑에 부트스트랩 관련해서 뭐 있을 건데 여기에 이 관련된 클래스들이 정의가 되어 있을 겁니다. css 스타일 sheet이에요. 네. 그리고 뭐 received 데이터를 받으면 뭐 트랜스퍼 서비스로부터 뭔가를 처리한다 뭐 이런 식이죠. 트랜스퍼 서비스가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코드 쪽에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오버라이드 된 이니셜라이즈들을 하나 생성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이 될 거고요. 트랜스퍼 서비스는 Alt, Shift, F10번 누르면 using 나오시죠? 이전에 저 블레이저 저희가 선언했던 이 트랜스퍼 서비스를 using 해올 거예요. using 해왔고요. 그 다음에 컬렉션이 변경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하고 데이터가 변경되었을 때 어떤 처리를 하는 콜백 함수들을 핸들러들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복사를 해서요. 자, on collection changed일 때는 어떤 걸 처리하고 notify collection changed일 때는 또 어떤 걸 처리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notify collection changed에 대해서도 Alt, Shift, F10번 누르시고요. using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빨간 줄로 transfer service.data transfer service.data가 다 이렇게 빨간 줄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게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인젝트를 안 해서 그래요. 자, 인젝트를 해서 방금 transfer services 얘를 이름을 똑같이 transfer service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add instance라고 해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처리하는 인스턴스 함수를 하나 만들게요. 우리가 컬렉션에다가 컬렉션 프로퍼티를 하나 만들었었고 옵저버블 컬렉션이었죠. 거기에다가 뭔가 새로운 값을 넣을 때마다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여주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처리는 됐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트랜스퍼 서비스에서 상단에서 on initialized 같은 데에서 핸들러를 등록하고 나면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에 대한 나중에 디스포스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메모리 릭이 계속 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블레이저가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먹고 있다거나 서버 쪽이 다운되는 형태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disposable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단에서 이 public void dispose 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상단에서 썼던 요 두 녀석들에 대한 이벤트 해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메모리 릭이 나지 않고요. 가비지 컬렉터가 바로바로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상에서요. 혹시 방어용으로 코딩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상단에서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랜스퍼 서비스 트랜스퍼 1이 만들어지고요. 이걸 그대로 제가 복사를 해가지고 트랜스퍼 2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름을 트랜스퍼 2라고 해야겠죠. 1과 2가 데이터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저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자, 여기서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 트랜스퍼 1과 트랜스퍼 2라는 컴포넌트가 하나의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데이터 모델을 공유하고 있어요. 내가 트랜스퍼 1에서 어떤 동작을 해서 트랜스퍼 서비스가 변경이 되면 이걸 참조하고 있는 트랜스퍼 2도 데이터가 변경된 게 적용이 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게 뭐 반응형 프로그래밍의 기본 동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블레이저에서는 트랜스퍼 서비스가 이런 반응형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해줘요. 여기는 컬백에 대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 체인지 됐을 때 얘가 다시 처리를 해준다. 그리고 옵저버블 컬렉션이 데이터 처리를 해준다 라는 형태예요. 아마 이제 나중에 블레이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우게 되시면 MVVM이라는 아키텍처가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건데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WPF에서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모델입니다. 디자인 패턴 모델이고 모델 뷰 모델이라는 형태인데 이 블레이저에서도 그 형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형태를 사용하다 보면 이러한 형태의 트랜스퍼 서비스 같은 것들이 많이 이용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트랜스퍼 서비스가 결국은 하나의 공유된 어떤 데이터이고 데이터 이벤트 핸들러이고 이 스테이트 매니지먼트 하는 이 클래스가 다른 레이저 컴포넌트들을 제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레이저 컴포넌트를 제어한다라기보다는 데이터를 제어해서 해당 레이저 컴포넌트의 이벤트를 발생시켜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핸들러가 있는 거고 이 데이터 체인지드라는 이벤트 핸들러 이벤트를 우리가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랜스퍼 1에서는 어떤 식이냐면 인스턴스에서 컬렉션이 체인지드가 되면 이 컬렉션에 변경이 있으면 그 컬렉션 변경된 것들에 대한 내역을 이 핸들러에서 invoke async라는 걸 통해서 state has changed라는 걸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데이터를 렌더링 합니다. 데이터를 렌더링하고 레이저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요. 그래서 GUI가 전체적으로 변경이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온데이터 체인지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 데이터 체인지드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벤트를 선언을 했죠. 데이터 체인지드라는 그리고 이벤트 핸들러라는 콜백 그 형태로 아마 이 트랜스퍼 1 트랜스퍼 1에서 온데이터 체인지드 샌더 스트링 밸류 형태로 받아서 뭔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옵저버블 컬렉션 내부에 이 컬렉션이 변경되었을 때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있어서 들어가 보시면 컨트롤 F12번 누르면 안 들어가시네. 그냥 F12번 한번 눌러볼게요. F12번 누르시면 이렇게 시스템 컬렉션 오브젝트 모델의 옵저버블 컬렉션에 대한 거에서 요 컬렉션 체인지드에 대해서 핸들러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얘를 따라가 보시면 얘도 델리게이터로 선언이 되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실행을 시켜 보려면 인터랙션에서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add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컴포넌트 이름은 트랜스퍼 유니온이라고 할게요. 지우고 자, 레이저 파일을 컴포넌트를 이렇게 만들고 상단에 라우트 주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할게요. 앞단에 이렇게 칠까요? 인터랙션 아래 트랜스퍼 서비스라고 할게요. 그리고 div 클래스를 하나 선언을 해서 div 스타일은 w 다시 50 이것도 정의가 되어 있는 값일 겁니다. 부트스트랩 독에 정의가 되어 있거나 할 거예요. 기본적인 거니까. 저도 어디에 정의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트랜스퍼 1을 실행을 시키시고요. 여기다 트랜스퍼 2를 넣어서 실행이 되도록 합니다. 이 아래쪽 코드는 없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트랜스퍼 서비스에 대한 코딩이 끝났는데요. 한번 실행을 해봐야겠죠?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 전에 내부 메뉴에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거 계속 제가 반복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내비게이션 메뉴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지시라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쉐어드 밑에
내부 메뉴라는 게 있고요. 내부 링크라는 걸 통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매치, 이 뒤쪽은 이전 강좌에서 알려드렸죠. 액티브 할 때 CSS에 대한 클래스를 변경을 해서 액티브했다가 디액티브했다가 하는 효과를 주는 형태라고 그랬죠. 이 뒤쪽에 카운터 패치 데이터라는 걸 제가 바꿔서 다시 인터랙션 아래 트랜스퍼 다시 서비스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컴파일 해보고요. 뒤쪽에 패치 데이터 이름도 바꿔줄게요. 트랜스퍼 서비스 프로그램.cs로 가셔서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트랜스퍼 서비스가 인젝션 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트랜스퍼 1에서도 인젝트 하고 있고요. 트랜스퍼 2에서도 인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젝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등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밑쪽에 builder.services add scope 형태로 등록을 하겠습니다. 트랜스퍼 서비스를 이렇게 등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제가 코드를 수정하다가 하나를 잘못한 게 있었습니다. 트랜스퍼 서비스로 다시 가셔서 이 스트링 데이터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 셋 쪽에서 데이터에 변경이 있었을 때 변경된 내역을 전달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invoke에서요. this가 sender가 되겠죠. sender.value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컴파일 하시고 다시 실행하시면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데로 갈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이 인풋 할 때마다 변경이 되면 아래쪽에도 적용이 되죠. 자, 2, 1, 3, 4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적용이 돼요. 지워버리면 없어지고 완전히 지우면 없어지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add 인스턴스도 해볼게요. 적용되죠. 여기서도 적용되고요. 이거에 따라서도 적용됩니다. 이런 식으로 트랜스퍼를 여러 가지를 생성을 해도 저 트랜스퍼 서비스라는 걸 우리가 인젝트에서만 쓸 수 있으면 어디서든 사용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지금 트랜스퍼 스코프이라는 걸 이용해서 트랜잭션을 할 때 저희가 트랜잭션에 대한 디펜던시 인젝션을 add scope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scope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보시면 얘들의 변경이 얘들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싱글톤 서비스였다면 변경 사항이 이 녀석들에도 다 영향을 주게 될 거예요. 슬롯 컨텐츠 프로젝션이라는 거에 더 좀 알아볼게요. 이 컨텐트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냐면 특정한 HTML 컨텐츠나 레이저 컨텐츠 같은 거를 컴포넌트화 시키지 않고 컴포넌트 안에서 몇몇 슬롯으로 나눠 가지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차일드 쪽에서 슬롯을 몇 가지 선언을 해 놓고 그 슬롯에 기본 내역이 있는데 기본 내역대로 적용하고 싶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고 내가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의 변경을 해서 내역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싱글 슬롯 컴포넌트 디파인드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블레이저 스쿨에서 참조한 겁니다. 싱글 슬롯 컴포넌트 차일드 컨텐츠가 이렇게 있고요. 이걸 컴포넌트 1이라는 애가 싱글 슬롯 컴포넌트를 갖고 와가지고 거기에 컨텐츠 1, 2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 뭔가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싱글에 대한 얘기인데 또 다중 슬롯 컨텐츠에 대해서 해가지고 프로젝션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봐서는 뭐 내역을 정확하게 알아보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이 코드로 보여드리면 이해하실 거예요. 혹시 뷰 같은 걸 그러니까 작업을 해보셨던 분은 그 뷰에서 슬롯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 슬롯이라는 개념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기능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블레이저 프로젝트에서요. 페이지스 밑에다가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하겠습니다. 차일드라는 걸 먼저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페어런트라는 것도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클래스 아니고요. 레이저 컴포넌트로 페어런트란 걸 성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일드 레이저로 가서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걸 지우지 말고 이 상위에 div 태그를 하나 생성을 할게요. 그리고 차일드를 여기다가 넣어 놓고요. 또 그 안에 div를 하나 더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밑에다가 h1 태그를 넣어서 차일드 컨텐츠를 하나 넣을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일드 컨텐츠는 어떤 형태냐면 파라미터 속성을 가지고 있는 렌더 프래그먼트 타입의 변수입니다. 차일드. 자, 이렇게 해서 getSet으로 프로퍼티로 선언을 해줄게요. 자, 차일드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 렌더 프래그먼트가 뭐냐면 외부에서 렌더링 가능한 어떤 조각, HTML이나 레이저 엘리먼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예요. 페어런트에서는 이 렌더 프래그먼트의 엘리먼트를 전달하여 유연한 컨텐츠를 구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뷰 개발자가 있다면 슬롯과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전에도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차일드를 만들었으니까 페어런트 코드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페어런트 코드로 이동을 해서 페어런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일단 상위에 라우트 주소를 만들어 줍니다. 저는 그냥 컨텐트 프로젝션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도 편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일드를 하나 만들어서 내부에 스팬이라는 걸 스팬 태그를 둬서 스팬에 내 마음대로 가능해 라고 쓰고요. 복사해서요. 아래쪽 차일드에선 스팬인데 자, 뒤쪽 텍스트만 바꾸지 말고 이번에는 클래스에다가 txt danger 라는 걸 줘서 내 마음대로 가능해가 아니고 이건 다른 걸 해야지 라고 쓰겠습니다. 자, 밑쪽에 코드 블럭은 사실 필요 없어요. 이런 형태로 만들고 제가 컴파일 한 다음에 실행을 해볼게요. 컨텐트 프로젝션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데 저는 이 내부 메뉴에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만드는지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도 한번 살짝 볼까요? 이 내부 링크를 그대로 복사해서요. href에 컨텐트 프로젝션을 넣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자, 그리고 컨텐트 프로젝션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첫 번째는 내 마음대로 가능해가 아무 스타일도 없이 생성이 됐고 두 번째 거는 텍스트 데인저라는 게 먹어져서 이건 다른 걸 해야지 라는 게 찍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슬롯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중 슬롯 컨텐츠 프로젝션에 대해서 한번 코딩을 해볼게요. 다중 슬롯이라 그래서 특별히 다른 건 아닌데 얘가 기존 것들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렌더 프래그먼트를 여러 가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차일드에서요. 자, 차일드 컨텐츠라고 그냥 했잖아요. 이거를 바꿔볼게요. 저는 이번엔 헤더 컨텐츠라고 하고요. 둘, 셋 만들어서 하나는 바디, 하나는 푸터라고 할게요. 바디 컨텐트, 푸터 컨텐트 이렇게 만들고요. 상단에서 이 HTML 태그 쪽에서 이걸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차일드 그대로 두고요.
스타일에 얘는 레드를 주고요. 레드를 주고 이거를 헤더 컨텐츠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div를 하나 생성을 해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스타일을 주고요. 스타일은 블루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바디를 넣을 거예요. 바디 컨텐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 푸터라는 걸 주고요. 푸터 태그에다가 이번에는 H3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스타일 컬러 블루는 옐로우로 바꿀 거예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를 사용하다 보면 정말 편한 기능인데 다른 에디터들도 이런 기능을 해주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걸 원으로 바꾸면 뒤쪽 닫힘 태그도 변경이 되죠? 네,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2로 바꾸면 뒤쪽도 바꿔요. 네, 자동으로 이렇게 변경되는 게 저는 참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에디터들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선언을 해주고요. 얘는 푸터로 변경을 해줘야겠죠? 네, 이렇게 하면 차일드에 대해서는 일단 작업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페어런트로 이동을 해 볼게요. 페어런트도 수정을 해야 됩니다. 페어런트는 어떻게 수정을 하느냐? 일단 이 차일드가 좀 변경이 돼야 될 거예요. 자, 하나의 차일드만 선언을 하고요. 그 안에다가 헤더 컨텐츠를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 짜잔 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아래쪽에 바디 컨텐츠도 넣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터도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빨간 줄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한번 볼게요. 네, 이름을 제가 뭔가 잘못 선언을 했거나 그랬을 것 같아요. 자, 헤더 컨텐츠예요. 헤더. 제가 헤드라고 해놨네요. 그리고 나서 컴파일한 후에 다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시면 이 컨텐츠 프로젝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컨텐츠 프로젝션을 다시 눌러보시면 페어런트, 차일드, 짜잔, 오, 잘 되나? 이런 게 지금 찍히죠? 페어런트 밑에 차일드가 있고요. 차일드에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레드, 블루, 옐로우가 찍히게 되어 있죠. 레드는 H1, 블루도 H1, 바디니까요. 얘가 헤더, 얘가 바디, 얘가 푸터가 되는데 옐로우인 푸터는 H3죠. 그래서 H3가 들어가집니다. 블레이저에서 제너릭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컨텐츠 프로젝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것을 더욱 확장하여 UI와 관련된 제너릭 UI 및 제너릭 데이터에 관한 것을 제너릭 프로젝션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딱 의미가 확 와닿지 않으실 거고요. 자, 코드로 알려드릴게요. 자, 페이지스 밑에다가 차일드 레이저라는 레이저 컴포넌트를 하나 생성을 할 거예요. 레이저 컴포넌트를 차일드라고 하겠습니다. 이전과 같게 페어런트도 하나 만들 거예요. 페어런트를 생성을 했어요. 차일드 레이저로 다시 이동을 하셔가지고요. 차일드 레이저를 다음과 같은 코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냥 복사를 해서 처리를 할게요. 티처와 스튜던트 그리고 아이퍼슨이라는 데이터들이 필요해서요.
어디로 가서 만들어 낼 거냐면 데이터에서 클래스를 만들 거고요. 클래스에다가 이름을 그냥 인터페이스를 하나 만들게요. 여기 밑에 인터페이스를 I person이란 인터페이스를 만들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I person 안에 name이라는 걸 생성을 하겠습니다. name 프로퍼티를 생성을 해주고요. 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거예요. 자, 이건 없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student하고 teacher를 선언을 할 건데요. 자, student는 iperson으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iperson에 대한 implement를 할 거고요. 네, 이렇게 자동으로 되죠? 근데 사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서 자, 이렇게 하고 종이값은 empty로 합니다.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아래쪽에다가 teacher를 만들 거예요. 끝났습니다. 자, 이 형태가 지금 우리가 쓰려는 데이터 모델이고요. 그래서 child에서 이 형태를 사용을 할 겁니다. teacher를. 그래서 Alt Shift F10번 누르시고 지금 이게 나와야 되는데 표시가 다시 컴파일 해볼게요. 이 에디터에 에디터가 조금 느려서 그렇고요. 컴파일 하면 다시 되네요. 이게 아직 블레이저와 비주얼 스튜디오 2022가 아직 버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인텔리센스가 잘 지원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느리게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내부적으로 얘가 컴파일 과정을 거쳐서 global.cs라는 템프 파일들을 만들어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니까요.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차일드 레이저에서 이런 형태로 코딩을 했는데 이 내용 보시면 인풋 데이터에 들어있는 아이템을 포이치로 받아와 가지고 아이템이 티처면 티처 템플릿을, 아이템이 스튜던트면 스튜던트 템플릿을 찍도록 해놨어요. 자, 이 제너릭 형태의 차일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럼 페어런트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페어런트로 가서요. 이거 직접 코딩을 해볼게요. 상단에서 라우트 주소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네, 제너리 프로젝션이라고 하겠습니다. 제너릭 프로젝션이라고 하고 div 태그를 추가를 해서 HTML 관련된 내역들을 코딩을 해볼게요. 클래스 이쪽은 복사를 해오겠습니다. 귀찮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자, 클래스 스타일은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거고요. 이 안쪽의 내역들은 자, 페어런트이고 지워버릴게요. 여기는 인풋 데이터로 어떤 데이터를 줄 거예요. 근데 이건 persons라는 거고요. 이 persons는 여기에서 저희가 선언을 할 겁니다. list I person 형태로 가져올 거고요. I person은 Alt Shift F10번 누르시면 블레이저 튜토리얼 데이터에 있죠? 이거 가져가세요. persons라는 거를 프로퍼티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냥 new 해서 초기화해 놓겠습니다. 초기화 값은 new teacher 형태로 하나는 name이 space rich king이라고 하겠어요. 이걸 복사해서 두 개 더 만들 건데요. teacher 하나에 student를 2를 주겠어요. 하나는 world rich king, 하나는
일론 머스크 할 때 머스크를 넣겠습니다. 사람이 세계 제일 부자잖아요. 일단 차일드 레이저를 한번 열어볼게요. 차일드 레이저를 이 오른쪽에다가 열어 놓겠습니다. 자, 오른쪽에다가 열어놓고 여기 보시면 인풋 데이터라는 게 있죠. 인풋 데이터를 차일드의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list I person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list I person으로 되어 있는 세미콜론 빠졌네요. 넣어주고 list I person이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persons를 input 데이터에다가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context라는 걸 우리 만들어서 이 컨텍스트의 이름은 output from projection 이라고 지었어요. 이 컨텍스트 이름은 무엇으로 지어도 됩니다. A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가 A가 되겠죠. 자동으로. 네. 자, 헷갈리지 않게 이 컨텍스트를 보시면 output from projectio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기 child의 인풋 데이터의 아이템이 하나가 있잖아요. 이 아이템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뷰에서 스코프 슬롯이라는 거, 스코프이라는 것도 사용하는데 어떤 범위가 있는 슬롯이라는 건데 거기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 차일드에 있는 어떤 컨텍스트를 받아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여기 블레이저에 있는 이 컨텍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비슷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기에서 인풋 데이터의 아이템이 여기 output from projection에 전달이 돼서 그거에 대한 네임을 찍을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럼 output from projection이 들어오면 teacher 템플릿 경우일 때는 teacher에 전달이 되고요. student 템플릿 경우에는 student에 전달이 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느냐? teacher template.invoke 또는 student template.invoke를 통해서 자동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이 위쪽에서 상위에서 페어런트에서는 각각의 teacher template이나 student template을 쓰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이 구분을 위해서 generic projection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고요. generic projection은 렌더 프래그먼트에 대한 generic 타입 형태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렌더 프래그먼트의 generic 타입 형태와 페어런트의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if 문이 없이 처리를 한다. if 문이 없이 처리를 하는 것은 이 child에서 if 문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이 페어런트에서 if 문 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teacher 템플릿 또는 student 템플릿을 직접 호출을 하고요. 이 child에서 미리 invoke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실행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너릭 프로젝션이라는 걸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자, 차일드 영역에 제가 스페이스 리치킹, 월드 리치킹, 머스크라고 있고요. 하나는 티처,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스튜던트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차일드에서 자, 들어온 게 티처일 경우에는 티처 템플릿을 보내줄 거고요. 스튜던트일 경우에는 스튜던트 템플릿을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티처 템플릿과 스튜던트 템플릿은 이 페어런트에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정의되어 있는 값으로 렌더 프래그먼트가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my name is 무엇 하고 나는 티처야 라는 게 처리가 될 거고, 만약에 스튜던트로 들어오게 되면 이 두 개는 my name is 무엇 하고 I am a student 라는 게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my name is space rich king, I am a teacher. my name is world rich king, I am a student. my name is Busk, I am a student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너릭 프로젝션을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뷰 작업하셨던 분들, 제가 이전에 뷰로 작업을 프론트엔드를 좀 해와서 뷰를 계속 예를 드는데, 뷰에서도 이런 형태의 슬롯이 있어요. 스컵 슬롯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이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